일단 그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거는 마사지의 개념보다는 어떤 대체 의학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로마 테라피에 쓰이는 에센셜 오일 자체가 그 약간 양리 작용을 해요. 약용 작용을 해요. 그냥 단순히 화장품의 어떤 기능을 넘어서서 어떤 치유라든가 아니면은 심지어 뭐 근육통이라든가 아니면 가벼운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 의학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체 의학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질병을 신체의 기관과 조직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발생 원인이 된 육체와 정신, 환경 등을 하나의 병의 요소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냥 양약 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병이 나면 항생제를 먹게 되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체 의학이라고 한다면 폭넓게는 한의학도 해당이 되고요. 이런 마사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근육 뭐 교정술, 카이토프라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 의학에 속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염증이 발생하면 그 염증 부위에 겨냥을 해서 항생제를 투여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병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근본을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뭐 염증이 많이 난다 그러면 이제 뭐 몸의 어떤 혈기라든가 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게 해서 염증이 생기지 않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드는 어떤 개념이잖아요. 이 대체의학에서 대체의학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포인트 되는 어떤 질병에 약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병을 갖게 된 어떤 계기라든가 이런 환경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서 아예 병이 낫지 않는, 병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몸 상태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체의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대체의학의 한 가지 중에 한 이렇게 카테고리를 보면 여기서 이제 아로마 테라피라고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유르베다에서 나온 건데요. 이제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유르베다는 이제 대표적인 대체의학인데 이건 이제 에센셜 오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용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이제 마사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그 대체 의학이다. 그 중에 이제 아유르베다다라고 이제 명칭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 의학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좀 해보면 그래서 대체 의학은 도대체 어떤 거냐, 우리 몸에 어떤 기전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을 갖다 주냐 이런 거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향상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인체는요, 여러분들도 이제 1학년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피부학도 배울 것이고 이제 뭐 인체 해부학도 이제 배울 텐데요. 인체는 그러니까 향상성이라는 아주 본질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쩜 이 향상성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체의 가장 본질적인 거고 이것이 이제 벗어나게 되면 병이 생기는 아주 기본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래가지고 향상성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인체의 온도도 이제 36.5도씨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체를 이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라든가 심장이 뛰는 어떤 횟수 이런 것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정상 심장 박동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면역 기능을 통해서 어떤 그 면역 그 항체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몸은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하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외부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항체라든가 그런 공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T세포를 통해서 계속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생님도 말하는 순간에도 제가 인지하는 거는 이제 말하는 거지만 인지하지 않은 몸 상태는 계속 무언가와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향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향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 인체가 항상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대체의학의 어떤 이유이기도 하고 어떤 과정이기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체가 끊임없이 외적, 내적 환경, 그러니까 외적, 내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바이러스라든가 온도라든가, 우리가 이제 36.5도씨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면 이제 뭐 가령 되게 굉장한 열이 발생하는 환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선을 통해서 땀을 배출해서 이제 36도, 5도씨를 이제 유지할 테고요. 이제 차가운 온도에 우리가 노출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따뜻하게 춥다라는 어떤 통각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게 향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뇌에서는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추우니까 이불 덮어라, 더우니까 땀을 내라. 호르몬을 통해서 이렇게 내적이라든가 외적, 내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제 뭐 아무래도 교감신경이 이제 엄청나게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슴도 뛰게 되고 또 위장 운동이 점점 저하돼서 이제 우리가 위급 상황에 있을 때는 소화 기능이 조금 멈춰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적, 외적 환경 변화를 받으면서도 개체로서의 생리적 기능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려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 상태, 항상 그 신체가 가장 그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온은 자율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과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그쵸? 우리가 그쵸? 자율신경계가 이제 춥다라는 걸 감지하죠. 어떤 통각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소름이 끼친다거나 아니면 땀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어떤 뭐 면역세포를 내보내든 아니면은 어떤 그 통각세포를 내보내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장 편안한 상태로 만든다. 이걸 이제 향상성이라고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자연 회복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체의학에서는 자연 회복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어요. 어떤 양약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가거나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그 어떤 그 아픈 그 부분만을 위한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체는 어쨌든 어떤 큰 병이 아닌 이상, 암이 아닌 이상은 이 몸을 계속 복구하려는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 암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다른 세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연 회복력을 이제 늘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대체의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체에 병이 생기거나 건강을 잃게 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이를 치유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자연 회복력이라고 한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일단 열을 내죠. 일단 열을 내고 또 심지어 우리는 열을 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기침을 하죠. 기침을 하는 이유는요, 이제 그 감기 바이러스가 바깥에 뿜어져 나오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열을 내는 것은 이제 열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 이렇게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열이 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왜냐면 아이의 온도가 40도가 넘어가잖아요, 내가. 그러면 단백질인 뇌 구조가 살짝 있기도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경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가 높여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이제 계속 이제 인체는 이제 향상성을 유지하고 어떤 자연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체는 이러한 향상성과 자연 회복력에 의하여 항상 정상적인 상태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향상성을 유지하고 자연 회복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로마 테라피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사지를 통해서 과연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미 생긴 병을 고치기는 힘들겠죠. 염증이라든가 이제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병을 없애기는 않겠지만 그런 병들이 생기기 전에 어떤 대사라든가 뭐 혈액순환이라든가 심지어 림프,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죠.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제 림프 순환이 되죠.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제 혈액이 도는 거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림프 순환은 뭐냐면요. 혈액이라든가 뭐 다른 세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사를 끝나고 나서 이런 그러니까 혈관과 비슷한 그런 관으로 된 그 아주 인체 전반적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는 림프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노폐물들이 대사를 끝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쓰레기통이죠. 소위 말해서 하수구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이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우리는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림프순환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아로마 테라피에서 얻을 수 있는 수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아로마라고 하는 것이 원래 향기잖아요. 우리가 향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향기로 기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향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대체의학을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는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대체의학의 한 부분인 아로마 테라피를 위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우리 인체는 어떤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그 자연에서 얻어진 천연 추출물을 사용함으로써 인체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항생제라든가 소염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염증제 이런 것들을 자꾸 복용하다 보면 이제 내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또 스테로이드. 이제 극단적으로 피부에 스테로이드제를 바르면 모든 피부염 낫죠. 여러분들이 저 피부염 걸렸어요. 피부에 물집이 잡혔어요. 아니면 심지어 두드레기가 났어요. 그래도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죠. 농도에 따라서. 근데 정말로 즉각적으로 들어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듣는데 이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고요. 심지어 이제는 스테로이드 내성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고 아주 붉은 피부가 되기도 해요. 이 소염제도 염증을 치료하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내성이 생기면서 약효가 약해지고 이제 항생제 같은 것들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요 이제 인체 내에 강력한 항생제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유익해야 되는 균까지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잘못 먹은 사람들이 장염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냥 양약이죠.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이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거는 아마 저번 시간에 교수님이 다 짚어주셨을 것 같은데요. 아로마 테라피는 이제 향기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치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마사지 효과도 있지만 어떤 코로
향기를 맡으면서 또한 이제 감각이나 여러 가지 온도라든가 오감을 자극하는 어떤 마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로마 자체가 이제 자연에서 얻은 허브 식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풀잎 식물, 뭐 오렌지, 귤과 아니면 나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아니면 뭐 땅 밑에 자라는 어떤 생강과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아로마에 속하는데요. 이런 자연에서 얻으신 천연 추출물을 사용함으로써 인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이렇게 내성을 이제 최소화하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아로마 테라피는 화학적인 약물이나 수술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치유 능력의 강화와 몸의 항상성 능력을 회복시켜서 외부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을 높인다. 말이 좀 길기는 한데요. 결국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이제 냄새를 맡고, 이제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고, 이제 마사지를 통해서 이제 마사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순환이라든가 림프순환을 좋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좋게 되면 면역력은 자연적으로 높여지죠. 세포들은 활성화를 할 테고 어떤 항체가 들어왔을 때 어떤 세포, T세포라고 하는 어떤 항체가 들어왔을 때 싸우는 세포들이 더 활성화되고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오일, 에센셜 오일에서 양리 작용이 있어요. 약용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근육통에 좋은 아로마 오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하는 아로마 오일도 있고 또 심지어 자궁에 어떤 영향을 주는 기능을 하는 오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피부에 직접적으로 모든 막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피부과학을 배울 때 보면 피부는 그 어떤 거를 흡수하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배출하려고 하는 습성이 더 강해요. 이제 각질층을 통해서 계속 탈락을 하고 밑에서 세포들이 기저층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밀어내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는 정말로 절대적으로 무언가를 흡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모든 걸 흡수한다라고 하면 피부는 굉장히 심지어 이제 물에 빠졌다고 칠게요. 물에 빠졌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피부가 불어서. 그런 식으로 피부는 어떤 레인 저지막이라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거를 뚫고 들어갈 수 없는데 유일하게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피나 림프에게 어떤 그 성분이 나타나는 거는 이 에센셜 오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센셜 오일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나중 시간에 이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외우기가 참 힘든데 이제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향을 골라서 블렌딩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로마 테라피는 공부해야 될 영역이 이제 이런 대체 의학 쪽과 이제 허브에 대한 식물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아주 광범위한 학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 의학을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 효과 중에 이것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및 감정적인 부분까지 치유를 통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시킨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신비적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도 이 물건이 좋아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물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또 어떤 자긍심을 느끼고 싶은 이런 것들을 신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마사지를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효과로 봤을 때 이 신비적인 것이 얼마나 큰지 제가 일을 하면서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일단 뭐 오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뭐 마사지를 통해서 몸을 변화시켜서 이제 효과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아로마 향기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따뜻한 온도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감을 자극하면서 굉장히 심신이 이제 굉장히
안정감을 찾게 되죠.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발달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활성화되게 되면 사람은 되게 면역력이 강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인체의 기전을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대체의학에서 얻을 수 있는 면역력 증강과 그리고 또 자연 회복력이라는 두 가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질병 치유도 중요하지만 예방 위주의 건강관리법으로 평상시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1학년이고 너무 어리고 너무나 예쁘고 또 피부도 너무나 뽀얗고 아직은 아기 같을 거예요. 아마 자고 있을 때는.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내 건강을 자신하게 돼서 술도 먹고 해동력이 좋으니까 그냥 맘대로 먹고 맘대로 자고 뭐 흡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금방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은 향후 몇 년이 심지어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몸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극도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인체는 이제 그 켜켜이 이렇게 쌓여서 그런 나쁜 습관들이 한 번에 나타나서 아주 큰 병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은 관리 위주, 미리미리 내 능력, 내 건강을 항상 이렇게 저금통에 저금하듯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항상 이제 앞으로 이제 테라피스트로 일할 때도 항상 건강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의학에는 도대체 뭐가 있나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대체의학에는 아로마 테라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대체의학은 말 그대로 의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의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의학을 대체하는 거죠. 대신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체의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세 가지를 좀 볼게요. 동종요법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감기가 나면 감기약을 먹잖아요. 그렇게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그 결과치에 대한 약을 주는 게 아니에요. 원인에 대한 중점을 두는 거예요. 가령 인체의 질병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시키는 물질을 사용하여 치유한다. 이게 뭐냐면 그 어느 외국의 학자가 의사죠. 의학자가 말라리아 병에 걸린 사람을 오히려 열을 더 발생하게 하는 약을 먹였대요. 그랬더니 그 독소가 다 빠지더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독감 주사도 맞을 때 독감 바이러스를 투여하고 간염 주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몸이 아플 때 그거와 비슷한 것을 이제 투여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벌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벌침은 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허리가 아프거나 연골이 아플 때 때로 벌침을 맞아서 열을 내요. 그리고 거기다 염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오히려 그 염증이 일으키고 열이 나면 인체에서는 여러 가지 막 그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T세포, 면역세포, 뭐 여러 가지 항원 물질들이 막 뿜어져 나오면서 걔네들을 치유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골에 붙은 어떤 염증들을 즉각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동종요법이다. 이런 대체의학에 들어가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식이요법도 대체의학에 들어가요. 우리가 암이 걸리면 무조건 그 산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죠. 산에 들어가서 식이를 바꾸죠. 뭐 효소를 만들어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자연에서 온 식품만 먹는다거나, 그러니까 약을 통해서 고치는 것 외에 하는 일들이 이제 대체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보는 올바른 식생활 방법으로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질병을 회복시킨다. 우리가 그 먹지 않은 것이 인체가 되는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굉장히 유명한 요가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외부에서 그 몸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경구를 통해서 뭔가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먹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세포를 만들고 우리의 어떤 병도 만들고 독소도 만들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먹는 거를 굉장히 아주 자각해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척추 교정 요법이라고 해서 이 척추가 틀어지면 척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목뼈서부터 경추, 요추, 이제 여기 밑추, 허리뼈까지 쭉 이어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이 틀어지고 이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어떤 맥락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락에서도 그런 어떤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약물을 사용하거나 수술을 하는 대신 손으로 신경 및 이 근골격계, 이 척추계를 복합적으로 다루는 치유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배열들을 이렇게 아주 정상대로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순환이라든가 이런 막혀있는, 아무래도 이렇게 틀어져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막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육이 이제 수축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있는 혈액들이 잘 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척추 교정 요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아유르베다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파생된 거죠. 아로마 테라피.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유르베다는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여 인체 경로를 정화시키며 요가와 명상을 이용한다. 이제 아유르베다는 이제 인도에서 발생을 했죠. 이제 아유는 이제 실생활, 생활이고요. 베다는 이제 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실생활을 파악한다라면 병은 고칠 수 있다. 결국 병은 나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개념인데 이따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아유르베다가 어떤 마사지를 하는지, 인도에서 어떤 허브 식물을 이용해서 하는지 그걸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아유르베다를 하는 장면인데 여기 굉장히 오일이 많죠. 여기에 이제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머리서부터 이렇게 오일이 떨어지는데 이 오일을 거의 다 써요. 그래서 이렇게 오일을 많이 쓰면 우리가 마사지를 할 때 굉장히 밀착력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긴 하는데 이거는 어떤 근육을 어떤 착지해서 주는 어떤 마사지라기보다 이 양리작용을 하는 오일을 아주 몸에 흡수시켜서 이것이 어떤 약용작용이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아유르베다 마사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척추 교정법은 이런 식으로 틀어진 골격계의 척추를 이제 이렇게 제자리로 잡아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